이제 다음은 종부세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종부세 과세, 그러니까 표준 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는 이제 주택 공시 가격 합계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뺍니다.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종부세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기억해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요거는 빼고요. 거주용 1주택자인 경우, 비거주용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현행은 12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었었어요. 그 외에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9억 원까지가 이제 기본공제 금액이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용일 경우에는 14억 원,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일 경우에는 9억 원까지만 이 기본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여기에 보면은 14억 원에 공시가격으로 14억 원이기 때문에 이 시세는 약 한 20원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14억 원까지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까지인데요. 여기는 뭐 아마 이 보도자료 쪽에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시가격으로 14억이 아니고 9억이죠. 9억이고 시가는 20억 정도가 아니고 약 한 15억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 정도 14억에서 15억대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무시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거주용은 14억이다. 그 다음에 비거주용은 9억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게 이제 개정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외 9억에 대해서는 이제 요게 또 하나 저기죠. 기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볼 겁니다. 이제 4억 원에다가 4억 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거주용과 비거주용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는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용 주택과 전체 주택 보유한 전체 주택의 합계에서 그 비율만큼만 이 기본공제로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거주용이 10억이다. 그리고 비거주용이 15억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개를 합치면은 25억이죠. 25억. 주택 합계는 25억인데 그 중에 내가 10억에 거주할지 15억에 거주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15억짜리 거주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25분의 15 곱하기 5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25분의 15 그러면은 한 6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5, 6, 30 3억 원이죠. 3억 원. 이제 3억 원이 이제 이 기본공제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다 플러스 하느냐? 이제 4억 원에다가 플러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7억 원에 대한 것으로 이 혜택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정되면 기존에 9억 받던 거를 7억 원으로 이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택을 내가 어느 쪽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세제가 바뀌니까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비싼 집에 세를 놓고 전세나 뭐 월세로 빼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또 임차인들이 또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또 받겠죠. 왜냐하면 나가야 되니까 주인이 또 들어와서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임차인들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서 보게 되면 좋은 집에 살던 임차인들은 이 주인이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살던 임차인들은 또 그만큼 또 저렴한 주택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일단 여기까지 뭐 정부에서 이 생각을 하고 이거를 법안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임대차에 대한 거는 전혀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고 정책을 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요. 지금 현행 60%로 지금 가고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주택수에 상관없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이제 내년에 가서 70%로 다 바뀌고요. 28년도에 갔을 때는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방의 2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80%로 가겠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70%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 최대 95%까지 갔던 거를 윤석열 정부 때 60%로 낮췄어요. 이제 낮춘 거를 현행까지 왔었는데 그 부분을 27년도부터 70%로 갔다가 28년도에 다시 80%로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택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부분인데요. 이제 이 내용이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현행은 2주택까지는 그냥 12억 원까지는 이렇게 세율이 3주택까지도 동일하게 단일 세율로 갔습니다. 0.5에서 1% 사이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12억 원부터는 이제 1.3에서 2.7%까지 되어 있었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은 2%에서 5%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27년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면 2주택까지는 1%에서 1.3%로 0.3%가 6억에서 12억 원까지는 조금 바뀝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3주택까지. 그런데 이제 12억 원 넘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1.5%에서 3.5%까지. 그러니까 2.7%였던 게 3.5%로 올랐죠. 이렇게. 그리고 2%에서 5%까지가 2%에서 5%까지가 동일하게 3주택 이상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 2주택 이 부분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주택은 이미 올라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1, 2주택까지도 이제 0.2%에서부터 0.8%까지 이렇게 쭉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28년도에 가면 이 주택수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좌동 이렇게 12억까지는 기존의 0.5에서 1.3%죠. 여기가 1.3% 이렇게 되는데 12억 이상 그 이상 되는 거는 2%부터 5%로 이렇게 세율을 일괄 적용하겠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 개편인데요. 공제율 합산 한도가 80%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연령별 공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현행에서는 60세까지는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 공제 혜택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유 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5년에는 20%, 그리고 10년에는 40%, 15년에는 50% 이렇게 되는 보유 공제가 이제 거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8년도에 가서는 이 보유 공제가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 거주하는 경우 보유만 한다고 해서 세 놓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야기가 또 그겁니다. 이제 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보유세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전가를 할 거냐. 그거는 바로 또 이제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전세든 월세든 그쪽에 세가 또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전세 보증금 올라가죠. 또 월세에 대한 보증금도 올라갈 것이고 월세에 대한 월세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고 그리고 보유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하다 보니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다 전가가 된다. 그게 다 임차인한테 전가가 된다. 그 내용을 정부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예 정말 모를 수도 있고 참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그죠? 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150%에서 이거를 200%로 조정을 한다. 상한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직전 연도에 150 만약 예를 들어서 세금이 직전 연도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나왔으면 올해 이제 세금이 1,5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상한 조정을 상한을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20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는
그런 2천만 원까지 세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200%로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납부 유예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이제 1세대 1주택 그리고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그리고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그리고 총급여 7천만 원 이 내용에 대한 그 요건이 맞는 분에게는 이 납부를 유예를 해주겠다. 그 뒤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예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개정안에서는 이게 이제 총급여액하고 이 고령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실제로 발표 나고 난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이 기자 쪽에다가 배포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부는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이 내용이 일부는 또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이 정해져서 확정되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 재정경제부 쪽이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두 번 영상을 나눠서 이렇게 오늘 일일 뉴스픽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월요일 날부터 날도 덥고 그리고 한 주 시작인데요. 무거운 세금 부담에 대한 내용부터 전하면서 오늘 한 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자대요 일일 뉴스픽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